오늘의 막차가 내일의 첫 차보다 빠르다. 40대,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길을 가다 중단하지 말라. 비록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맹자 40대,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게 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맹자의 가르침처럼 멈추지 않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장의 발판이며 좌절 속에서 배우는 지혜는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40대의 당신, 이제 당신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울 때입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포기하지 않는 용기는 당신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의 찬란한 이막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당신의 모든 도전을 응원합니다. 완벽주의에 빠져 시작조차 못하는 당신에게. 혹시 완벽을 추구하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완벽주의라는 덫에 갇혀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당신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한 결과물을 원하지만 때로는 그 기대가 시작조차 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 말을 기억하세요. 시작이 반이다. 어쩌면 너무나 흔한 이 문구가 당신의 완벽주의를 깨는 강력한 한방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조차 못했다면 완벽함은 영원히 당신 손에 닿지 않으니까요. 작은 시작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넘어지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것 또한 성장의 일부이니까요. 오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40대 이직을 앞둔 분들에게. 40대의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섣부른 변화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연봉만 쫓기보다 10년 뒤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무,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세요.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 트렌드를 익히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고 커리어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전 직장만큼의 복지나 연봉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강점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경험과 연륜은 20대, 30대에게는 없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직 후 곧바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세요. 또한 네트워크 관리도 중요합니다. 현재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정보를 얻으세요. 이는 미래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고 끈기 있게 준비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대인관계가 어려운 당신에게. 대인관계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혹시 완벽하게 보이려 애쓰거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늘 좋을 수는 없으니 때로는 거절하거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너무 바꾸려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갈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공감하려 하기보다는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경청만으로도 많은 오해가 풀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라면 잠시 거리를 두는 용기도 필요해요. 나 자신을 돌보고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갇힌 당신에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갇혀있는 당신에게 가장 먼저 말해주고 싶은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착해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싫다고 말하고 싶은 순간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점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선택을 하세요.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경계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당신을 지치게 하는 부탁은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단지 당신의 한계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용기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리는 당신에게.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출발선에 설 때의 벅찬 설렘과 함께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죠. 때로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옵니다. 남들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 초조해지기도 하고 잠시 멈춰 서서 쉬고 싶은 유혹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라톤의 진정한 가치는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용기에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옆을 돌아보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다시 달릴 힘을 줍니다. 결승선이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용기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당신의 페이스대로 꾸준히 나아가세요. 당신의 레이스는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길입니다. 무기력감에 빠진 당신에게. 무기력함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는 것처럼 모든 것이 무겁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감정을 겪고 그 속에서 작은 빛을 찾으려 애씁니다. 세상의 모든 압박과 기대로부터 잠시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도 괜찮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무기력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잠시 쉬어가자고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 듣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요. 이 작은 행동들이 당신을 다시 세상과 연결해 줄 거예요. 아주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나아가세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벼울 거예요. 내일이 두려운 당신에게. 내일은 아직 펼쳐지지 않은 페이지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쓰여질지 몰라 두렵고 빈칸 가득한 그 공백이 막막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오늘은 이미 충분히 용감했습니다. 어제를 견뎌냈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내일의 두려움을 홀로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내일이라는 거대한 산을 올려다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지 말고 발밑에 작은 돌멩이 하나에 집중하세요. 내일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길이지 단숨에 뛰어넘어야 할 벽이 아닙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내일은 당신의 속도에 맞춰 걸어와 줄 테니까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삶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작정 빨리 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올바른 길을 택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목표 없이 그저 주어진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원치 않는 목적지에 도착해 뒤늦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가치관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모든 노력에 의미를 부여하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언제나 의미 있는 방향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어제를 후회하는 당신에게. 어제 했던 말, 어제 내렸던 결정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지나간 어제는 되돌릴 수 없기에 후회라는 감정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당신이 더 나은 오늘을 살고 싶다는 마음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를 후회하는 대신 어제로부터 배운 것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이 아쉬웠는지. 솔직하게 마주하면 다음에 더 현명한 길을 택할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실수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후회는 어제의 그림자일 뿐 오늘의 빛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어제를 놓아주고 그 후회의 에너지를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로 바꿔보세요. 당신은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고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을 응원해주세요. 후회만 하는 당신에게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불 속만 안전한 건 아닙니다. 도전 없는 삶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니까요. 뭔가를 해서 후회하는 건 그나마 괜찮습니다.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으니까요. 정말 견디기 힘든 후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생기는 후회입니다. 그때 해볼걸.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하는 후회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 잡습니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시간을 과거의 후회에 묶어두지 마세요. 과거의 내가 아닌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없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후회라는 단어는 행동하지 않을 때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의미 있는 삶이란? 의미 있는 삶이란 거창한 목표를 이루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정해진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의미는 결국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만이 의미 있는 삶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거나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타인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 모든 것이 삶의 의미를 더합니다. 의미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 햇살에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길가에 핀 작은 꽃을 보고 미소 짓는 것.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모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삶의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결국 의미 있는 삶이란 나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며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찾아가고 있나요? 세이클로버의 꽃말을 아시나요? 네이클로버의 꽃말은 행운, 세이클로버의 꽃말은 행복. 우리는 행운을 찾기 위해 수많은 행복을 짓밟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주변에 흔하게 널린 세이클로버. 소박하고 편안한 행복은 알아보지 못한 채 우리는 저 멀리 숨어있는 특별한 행운만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래서 네이클로버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잠시뿐 곧바로 시들고 마는 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정한 행운은 멀리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익숙한 일상의 평온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세이클로버처럼 흔하지만 소중한 행복이니까요. 이제부터라도 행운만을 좇는 대신 내 주위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이 가득한 삶이야말로 가장 큰 행운일 테니 말입니다. 갈망과 무기력의 엇박자. 갈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불꽃이지만 무기력은 그 불꽃을 덮는 재와 같습니다. 마음속 깊이 원하는 것은 많지만 현실의 벽 앞에 서면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갈망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외치는데 무기력은 그게 될 리 없어라고 속삭이며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 엇박자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꿈을 꾸지만 그 꿈을 향해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감정의 충돌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작은 불꽃이라도 꺼지지 않게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무기력을 이겨내는 첫걸음입니다. 비록 느리더라도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갈망과 무기력의 엇박자를 조금씩 맞춰 나갈 것입니다. 건전한 이기심. 이기적인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측면의 이기심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우선순위에 두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만 맞추다 보면 정작 자신의 에너지는 소진되기 쉽습니다. 건강한 이기심은 나를 먼저 채우고 그 남은 힘으로 타인을 돕게 합니다. 또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성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욕망과 필요에 집중할 때 무엇을 원하는지 더 잘 알게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경쟁이나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성장에만 집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의 건전한 이기심은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회복 탄력성에 관하여 회복 탄력성은 역경, 스트레스, 실패를 겪었을 때 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마음의 힘을 말합니다. 이는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꾸준히 훈련하면 누구나 키울 수 있는 근력과 같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를 끝이 아닌 배움의 기회로 여깁니다. 좌절하더라도 곧 현실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상황을 헤쳐나갑니다. 또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감정을 잘 다스리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냅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첫걸음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힘들 땐 힘든 대로, 슬플 땐 슬픈 대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주고 감사 일기를 쓰는 등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으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외톨이가 되는 법. 행복한 외톨이가 되는 길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고립이 아닌 충전의 기회로 여기세요. 이 시간을 활용해 평소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거나 읽고 싶었던 책을 마음껏 읽고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며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선물해 주세요. 또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좇는 대신 나만의 행복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단단해질수록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시작됩니다. 인생이라는 파도. 인생은 끝없는 파도와 같습니다. 잔잔한 물결처럼 평온하고 행복한 순간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거대한 폭풍우처럼 예측 불가능한 시련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파도가 밀려오면 우리는 그에 맞서 싸우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웁니다. 어떤 파도는 우리를 해변으로 밀어올려 새로운 기회를 선물하고 또 어떤 파도는 깊은 바다로 이끌어 숨겨진 내면을 마주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파도에 휩쓸려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파도는 지나가기 마련이고 그 파도가 남긴 흔적들은 우리를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며 성장하고 결국 파도가 멈춘 고요한 바다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파도와 함께 흘러가는 항해와 같습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지만 그 역할은 매우 다릅니다. 이 둘은 마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처럼 서로 균형을 이루며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합니다. 도파민 욕망과 쾌락의 주역. 도파민은 주로 보상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 혹은 즐거운 경험을 할 때 분비되어 쾌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로토닌 만족과 안정의 조율자.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며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편안함을 느끼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도파민이 더를 외치는 반면 세로토닌은 이만하면 충분해라고 속삭입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불안, 우울증, 강박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서로 상반된 역할을 하지만 둘 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도파민이 없으면 의욕을 잃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세로토닌이 없으면 불안하고 불행한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둘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핵심입니다. 중년의 성장통. 중년은 인생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성장통을 겪는 시기입니다. 20대와 30대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왔다면 중년에는 삶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는 활력이 줄어들고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정신적으로는 직장에서의 위치,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의 노화 등 여러 변화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때로는 혼란과 불안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이 시기의 성장통은 과거의 성공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찾거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꾸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넓히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성장통은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을 여는 소중한 시작입니다. 열등감이 필요한 이유. 열등감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이 인간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열등감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동기를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뒤처진다고 느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아 성찰의 기회가 되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발전해 나가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열등감이 지나치면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좌절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열등감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추억이 아름다운 이유. 추억이 아름다운 건 지나간 시간을 현재로 불러오는 마법 같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 속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다시 살아내고 그 시절의 순수한 감정들을 느낍니다. 추억은 미화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픔은 옅어지고 아름다움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특히 잊고 싶었던 힘들었던 기억조차 시간이 흐르면 우리를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으로 재해석됩니다.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만든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추억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미래를 살아갈 힘을 줍니다. 그렇기에 추억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개념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긍정적인 결과를,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우주가 거대한 거울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거울을 보고 미소 지으면 거울 속에 당신도 미소 짓는 것처럼 당신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주도 긍정적인 경험들을 당신에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항상 돈이 없어라고 불평만 한다면 우주는 그 생각에 맞춰 계속 돈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나는 풍요롭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라고 믿는다면 우주는 당신의 그런 생각과 태도에 맞는 기회와 인연들을 보내준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단순히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마법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이미 그것을 가졌다고 굳게 믿으며 목표를 향해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이 법칙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은 유독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뜨거운 여름을 견뎌낸 인내의 결과물이자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앞두고 마지막 빛을 발하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코스모스와 국화, 구절초는 넉넉한 가을 햇살 아래 은은한 색과 향기를 뽐내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코스모스는 가녀린 줄기 끝에 분홍빛, 하얀빛 꽃잎을 흔들며 낭만을 더하고, 국화는 깊고 진한 향기로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합니다. 특히 늦가을 서리를 맞고도 홀로 피어나는 구절초는 그 굳건함과 청초함으로 감동을 줍니다. 이들은 화려함보다는 소박하고 깊은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을 꽃은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때를 기다려 피어납니다. 화려했던 봄꽃과 달리 쓸쓸함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나 우리에게 잔잔한 위로와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마치 인생의 황혼기에 만개하는 지혜와 같아서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최선의 선택이란? 최선의 선택이란 주어진 상황과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최고의 결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선의 선택은 때때로 후회 없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르더라도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이 바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선의 선택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선택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최선의 선택은 완벽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나아가고 책임지는 과정입니다. 실패 없는 삶은 실패한 삶이다. 실패 없는 삶은 겉보기에는 완벽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큰 실패일 수 있습니다.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삶의 가장 중요한 교사이자 성장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도전을 두려워하고 익숙한 길만 걸으려 합니다. 이는 곧 성장을 멈추고 제자리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 속 모든 위대한 성취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선 결과물입니다. 실패가 없다면 깨달음도 없고 진정한 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패를 피하려는 삶은 곧 성장을 멈춘 삶과 같습니다. 진정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까 두려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용기 없는 삶입니다. 실패 없는 삶은 배우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공허한 삶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재능은 노력. 노력도 재능이다 라는 말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말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노력 자체를 지속하는 능력이야말로 특별한 재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력의 힘은 단순한 의지 그 이상입니다. 타고난 재능이 없어도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뛰어난 성과를 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처음엔 의욕을 불태우다가도 이내 포기하곤 하죠.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끈기, 즉 성실함과 인내심은 그 자체로 희소하고 강력한 재능입니다. 노력의 재능은 유전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배우면서 키울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습관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노력은 어떤 일을 잘하게 만드는 기술인 동시에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타고난 재능이 빛이라면 꾸준한 노력이 연료가 되어 그 빛을 오래도록 유지할 것입니다. 도리를 다하는 삶이란? 도리를 다하고 산다는 것은 삶의 여러 관계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거창한 의무가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작은 노력들로 이루어집니다. 가족에게는 존경과 사랑을, 친구에게는 의리와 신뢰를, 동료에게는 협력과 배려를 보이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도리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 역시 중요한 도리입니다. 도리를 다하는 삶은 당장의 이익보다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길입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결국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만족과 신뢰를 쌓아줍니다. 마치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 도리를 지키는 삶은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도리를 행하며 사는 삶의 진정한 의미이자 아름다움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문구는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유행을 바라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비로소 운이나 외부의 도움도 함께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만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밤을 새워 공부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수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처럼 성공의 밑바탕에는 끊임없는 노력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주변의 도움이나 뜻밖의 기회도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임을 강조합니다. 행운은 노력하는 자의 편이며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사람에게 하늘도 손을 내밀어 줍니다. 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인생은 자전거 타기.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이 글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남긴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명언입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페달을 밟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쓰러지듯이 우리 삶 또한 끊임없는 노력과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삶의 매 순간은 선택과 도전의 연속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마치 멈춰 선 자전거처럼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우리에게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쳐 멈추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글을 떠올리며 잠시 쉬어갈 수는 있어도 완전히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삶의 균형을 잡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당신의 삶에 작은 영감과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는 내는 것입니다. 용기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는 것이다 라는 말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용기 있는 사람을 선천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에 맞서 행동하는 선택입니다. 도전하는 용기,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용기,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반복적으로 낼 때 비로소 우리는 더 큰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용기는 습관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기 객관화의 중요성. 자기 객관화는 자신을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이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자기 객관화를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면 불필요한 고집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기 객관화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의 선순환. 비판은 어떤 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흠집 내기가 아니라 더 나은 결과와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먼저 비판의 초점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공격이 아닌 논리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단순히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나 해결책을 함께 제안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판은 부정적인 행위가 아닌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소통의 도구가 됩니다. 비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를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든 비판이 정당하거나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아내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비판은 우리 사회와 개인의 끊임없는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소통의 방식입니다. 미움이라는 독. 미움은 마음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처음엔 작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정신과 삶을 서서히 파괴하죠. 미움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지만 그 독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가장 깊이 해칩니다. 분노와 원망에 갇힌 채 삶의 기쁨을 잃게 만듭니다. 이 독을 해독하는 방법은 이해와 용서입니다. 미움의 감정을 억지로 누르기보다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상대방은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삶의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움의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라는 선택을 통해 우리는 미움의 도구로부터 벗어나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손해보며 사는 삶. 손해를 보며 사는 삶은 어쩌면 가장 큰 이득을 얻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당장 눈앞의 것을 양보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가치를 발견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며 얻는 관계의 깊이, 작은 것을 놓아줌으로써 얻는 마음의 평화, 그리고 손실을 통해 배우는 지혜는 그 어떤 물질적 이득보다 소중합니다. 손해보는 삶은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쫓기보다 함께 성장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쌓아갑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삶은 결국 나 자신을 넘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 됩니다. 그 길은 외로워 보일지 몰라도 그 끝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신 있게 사는 삶. 소신 있게 행동하는 삶은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를 따라 결정하고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주체적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모두가 유행을 좇을 때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거나 다수가 반대하는 일이라도 옳다고 믿으면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이 소신 있는 행동의 예입니다. 물론 소신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비난이나 오해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행동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기 존중감을 얻게 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닌 나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신 있는 행동은 단기적으로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만의 색깔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힘이 됩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단단함으로 빛을 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신껏 행동하는 삶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은 행복을 향한 가장 쉽고 확실한 길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음에,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음에,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처럼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아내고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태도,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렌즈와 같습니다. 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불평과 불만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화와 만족이 채워집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감사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거대한 행복으로 채울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인 이유.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는 과정 자체가 지속적인 성장과 학습을 위한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일시적인 도착점일 뿐이지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야말로 지식과 기술을 쌓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땀을 흘린 과정이 없다면 결과는 공허할 수밖에 없으며 노력과 헌신이 담긴 과정만이 결과에 진정한 가치와 깊은 성취감을 부여합니다. 특히 결과는 운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통제 불가능할 때가 많지만 과정은 스스로 통제 가능한 영역이기에 과정에 집중함으로써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의 목표를 향한 과정 속에서 팀워크와 신뢰가 형성되어 장기적인 협력의 토대가 마련된다는 점에서도 과정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삶. 사람답게 사는 삶이란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실현하며 의미를 찾는 삶입니다. 이는 존엄성을 훼손당하지 않고 자율적 의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데서 출발합니다. 진정 사람다운 삶은 타인과 연결될 때 완성됩니다. 나만이 아닌 다른 존재의 고통에 공감하고 정의와 연민을 바탕으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배움과 사색을 통해 정신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획일화된 효율성 대신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을 발휘하는 삶입니다. 결국 사람답다는 것은 사랑, 정의, 희망 같은 비물질적인 가치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유한한 시간 속에서 스스로 부여한 의미를 향해 나아가는 능동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을 의미합니다. 한계라는 지평선. 한계는 벽이 아니라 지평선이다. 정해진 듯 보이는 우리의 경계는 사실 스스로 긋는 선에 불과하다. 우리는 흔히 이것이 내 한계야, 더 이상은 안 되라고 말하며 멈춰선다. 하지만 그 말은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내 안의 결정이다. 진짜 한계는 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아니라 도전을 멈추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인생은 이미 쓰여진 대본이 아니다. 미지의 땅을 향해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지도를 세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재정의한다. 한계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깨부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시험대다. 그러니 벽 앞에서 주저앉지 말고 그 벽이 나의 의지로 세워진 것임을 기억하자. 한계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새롭게 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의지야말로 가장 강력한 도구다. 망각이라는 선물. 망각이라는 선물은 인간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축복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상처와 슬픔을 선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면 그 무게에 짓눌려 살아갈 힘을 잃을 것입니다. 기억은 소중하지만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우리의 정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입니다. 망각 덕분에 우리는 어제의 실수를 딛고 일어서고 아픈 이별을 견뎌내며 미래를 향해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잊음이 아니라 삶을 지속하게 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때로는 잘 잊는 것이 잘 기억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며 망각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와 마음의 평화를 안겨주는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메타인지란? 메타인지는 자신의 생각과 인지 과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이를 향상시키려면 두 가지 핵심 단계를 반복해야 합니다. 첫째, 자기인식 모니터링. 공부나 업무를 시작하기 전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어떤 부분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막연히 열심히 하지 말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자기 조절 전략 수정. 비효율적인 전략을 발견하면 망설이지 않고 더 나은 방법으로 유연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암기가 안 될 때 읽기 대신 말로 설명하거나 요약하는 식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인지 습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개선하는 지속적인 피드백 과정이 메타인지 향상의 열쇠입니다. 고통이라는 선물.
우리가 본능적으로 피하려는 고통은 사실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이는 나병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병의 가장 큰 비극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뜨거운 물에 손을 넣거나 발에 깊은 상처가 나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무통 상태는 당장 편안할지 모르지만 결국 신체 조직을 스스로 파괴하게 만듭니다. 고통이라는 경고 신호가 없기 때문에 상처를 방치하고 감염을 모르고 지나쳐 심각한 합병증이나 영구적인 신체 변형을 초래합니다. 결국 고통은 몸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리는 필수적인 알람이자 우리를 무의식적인 파괴로부터 보호하는 수호자입니다. 고통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없을 때 가장 분명해집니다.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자신을 돌보게 하며 삶에 대한 감사의 역설을 깨닫게 하는 역설적인 선물입니다.